이진숙은 완전히 버리는 패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청문회를 통과 못했는데도 윤석열이 강제로 임명해서 첫 출근을 하자마자 탄핵이 터지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빠르게 의결만 해내고 바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카 사적 유용 의혹의 증거가 또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진숙은 끝났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사적으로 제주도를 다녀온 기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업무용으로만 썼다면서도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이날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위원장은 토요일인 지난 2017년 12월 1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다음 날인 17일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해당 기간은 주말인데다 이 위원장의 국내 출장 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무관하게 제주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제주에 간 이틀 동안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 8건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일정을 위해 자신의 관용차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 관용차의 운행기록부를 보면 차량은 12월 16일 오전 5시, 오후 8시까지 325km를 주행했고 다음 날인 17일엔 오전 11시에서 자정까지 380km를 주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당시 근무지인 대전과 김포공항을 오갈 때 관용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편도거리는 180 정도입니다. 관용차의 하이패스 기록, 수행기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관용차는 12월 17일 오후 6시 32분 김포톨게이트를 통과해 김포공항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행기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도 12월 17일 오후 7시 36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주차장 결제도 확인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이 후보자를 태우기 위해 관용차가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대기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이 위원장이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온 기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까도 양파 같은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직에 임명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혼 결국에는 이진숙도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등은 이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할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의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골프장, 집 근처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매우 짙다며 이 위원장은 지출에 대해서 광고 및 협찬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협찬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2명이서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 성별은 물론 직능별 안배까지 고려해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후보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일을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인 체제 의결은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8월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즉시 보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므로 8월 2일 3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김건희 관련 의혹을 덮으려고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위 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떠들썩했던 김 여사 관련 허위 이력 논란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 보좌 기능과 대통령 보좌 기능이 혼재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실 전체가 김 여사의 의중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반경에 머물지 않고 선을 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자주 불거지면서 V1이 윤 대통령이라면 김 여사는 그보다 센 V0라는 말이 회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추문 등이 불거지자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의 활동을 제도적 틀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방송 대담에서 제2부속실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는 등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 건 최근 검찰이 4년 3개월 만에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 때문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결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민심을 달래는 수단으로 제2부속실을 들고 나왔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얄팍한 계산은 또 한 번 민심을 오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2부속실은 지금이라도 설치해 김 여사의 무분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해 김 여사의 이해를 대리해온 이른바 한남동 관저 라인도 이번에 다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만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실이 먼저 공식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간 드러난 각종 추문과 의혹 규명에 책임있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검찰 수사를 핑계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김건희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한낱 꼼수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7명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가 지난 11일 민주당 당론으로 재발의됐습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현금살포법이라며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와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 권한을 나눠놓은 헌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 제에 요구된 내용까지 그대로 올라왔는데 국회 수계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계 없이 법안을 끌고 가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국힘은 그저 대통령 거부권 가지고 협박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하겠다고 경고하자 곽규택 의원은 지가 뭔데라며 반발했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네가 뭔데? 등의 막말과 고성이 여야 의원 사이에 오갔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언론에서 정 위원장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발언으로 국회의 진행조차 방해하면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국힘입니다. 국힘은 언제가 되어야 민생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겁니까? 그저 본인들 권력 다툼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